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테컴 신실장입니다. 자, 인텔 14세대 소식이 이제 계속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출시가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12세대에서 13세대의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14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갱신되고 있는 것도 보인다. 자, 13세대의 리프레시 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14세대 CPU, 약간 그 13세대를 좀 우려먹었다 썰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텔은 언제나 그렇듯 보란듯이 준비를 하고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자, 소켓 1700으로 나온 메인보드를 3세대에 걸쳐서 메인보드를 하나로 계속 쓸 수 있는, 해준 건 인텔 CPU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14세대 출시 가격이 나왔는데 13세대 대비해서 약 한 14%에서 15%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13세대 가격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그죠? 더 오랜 기간 판매가 13세대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은 거의 현존하는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용 컴퓨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샵단화 파츠 구성 전체 목록과 세팅 및 조립 공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으로 총 295만원에 구성이 가능한 사양 구성 조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구성인지 파츠를 제가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CPU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 i7 13700K 탑재해서 빌드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빡센 힘을 사용할 때 쓰는 피직스 코어, P코어 8개, 효율적인 업무 환경에 알맞은 E코어죠. 효율 코어는 8개로 총 16개의 물리코어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에 총 스레드는 24개입니다. 자, 16개나 이렇게 많은 수의 코어를 가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클럭이 3.4GHz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깡클럭을 자랑하는 프로세서인데요. 일부 코어의 하나지만 부스트 시 최대 5.4GHz의 속도로 작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레벨 3차, 즉 L3 캐시 메모리는 30메가로 꽤 높은 용량으로 IPC, 즉 코어당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할 때 프레임이 빠릿빠릿하게 구동되는 게 좀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자, 물론 게임의 멀티코어 성능도 16개의 물리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TDP, 즉 기본 전력 소모량은 125W고요. MTP, 피크 전력 소모량이 높은 성능을 나타내주는 것만큼 소모하는 전력이 최대치에서 253W 정도로 일반적인 프로세서 등급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성능이 잘 나와준다면 전력 소비는 고민사항에서 제외해야겠죠. 자, 또한 인텔 UHD 770 내장 그래픽카드 포함된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 업무라든가 OBS나 엑스플릿을 이용한 원컴 방송에 있어서의 이런 코덱 압축, 이런 부분들이 빠른 이점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퀵싱크 기능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 그런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작업용이라든가 방송용도 컴퓨터 구성에서도 이 F 모델 말고 내장 글카가 포함되어 있는 논 F 모델을 반드시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쿨러 보겠습니다. 13700K CPU의 피크 전력 소모량 253W 정도 높다 보니까 발열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3열 일체형 순행 쿨러 탑재해서 빌드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활용된 일체형 순행 쿨러는 16만원대 가격대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3아시스사의 소쿨 라니 XY360A RGB 모델을 적용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고요. 자, 최근 들어서 20만원 미만대 일체형 3열 순행 쿨러 중에서 원톱을 달리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만원 가격대에서 수온계가 CPU 워터블럭에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 CPU의 온도를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과 펌프 이상 유무도 알 수 있다는 거라서 워터블럭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태 정보를 쉽게 파악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온도 체크와 관한 테스트 결과 값이 이렇게 홈피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시에는 26도가 살짝 안 되죠. 자, 피코어 풀로드 시에도 72도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훌륭한 냉각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U와 쿨러가 결정되었으니까 결착할 보드 보겠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사의 B760M 어로스 엘리트 AX 모델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는데요. 자, 12+1+1 페이지에 디지털 전원부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전원부가 돋보이는 구성이고요. B760 미들 등급 라인업 보드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진행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출고량이 많으니 당연히 불량 발생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제품 회전율에 비해서 초기 불량이나 출고 이후에 접수되는 AS 비율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내구성과 안정성 면에서 검증이 되어 있고 믿고 쓰는 보드겠죠. 13700K의 전체 성능을 다 발휘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이런 전원부, 디지털 전원부 설계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오류가 거의 없는 듯 하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젠4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 대비 더 넓어진 대역폭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전체적인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기가바이트 B760M 보드는 바이오스 단계에서 게임과 업무를 좀 나눠서 이게 세팅이 좀 가능합니다. 게임 세팅과 작업 업무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데, 게이밍 성능에 초점을 두면 모든 E코어를 비활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P코어가 풀로 작동하게끔 구동이 되겠죠? AMD CPU가 현재 E코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코어만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듯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최대 성능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바이오스를 이렇게 맞추면 모든 P코어 및 E코어를 전부 다 활성화해서 영상 편집 업무라든가 3D 그래픽 편집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티 프로세싱 능력을 발휘하는 데 보다 우수한 능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유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바이오스 단계에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이런 부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는 컴퓨팅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자, 메모리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DDR5 5600 클럭입니다. 16GB 2개 장착했고요. 총 32GB 용량으로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에서 반도체 가격을 5%에서 15% 정도까지 인상했다 이렇게 단행을 했는데, 메모리하고 SSD 가격이 살짝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야기 드리듯 과거 대비 기가바이트 단가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고민 없이 32GB 구성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13700K 4070ti 구성의 원컴 방송으로 옵션 타협해서 2사 송출까지도 가능한 사양이죠. 아프리카 트위치 또는 아프리카 유튜브 등의 이렇게 2사 송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32GB 메모리 구성은 기본이고요. 이제 물론 16GB로도 구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모리 점유율이 거의 60에서 80% 넘게 점유율을 좀 찍기 때문에 32GB로 해서 한 40에서 60 사이로 맞추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자, 다음 스토리지입니다. 오랜만에 삼성 980 프로 라인업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삼성 980 프로 2TB 용량 제품으로 구성했고요. 클라이언트 다운받고 하다 보면 1TB 용량으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체제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 19만원 정도의 이 가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단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 980 프로 시리즈인데다가 2TB 용량 구성이니까 용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최대 순차 쓰기 속도가 초당 5100MB에 이르는 각종 게임 로딩에서 체감적으로도 상당히 빠릿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젠4 규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목 현상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과거 대비 차원이 다른 수준의 속도 구현이 좀 이렇게 가능한 건데, 정말 예전에 3.5인치 하드디스크만 정말 몇 분이나 걸리는 거 사용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차원이 다른 시대입니다. 보통 자, 풀옵션으로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CPU와 함께 가장 중요한 파츠인 GPU는 기가바이트 4070ti 윈드포스 12GB 제품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TX 4000번대 라인업 중에서 100만원을 넘어가는 가격대로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의 제품으로 4070ti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반박 못하실 겁니다. 자, 살짝 스펙을 살펴보면 4나노 공정입니다. 192BT의 메모리 버스 규격 지원하고 있고요. GPU 내 부스트 클럭은 2600MHz 속도고요. 내장된 쿠다 스트림 프로세서 7680K입니다. 자,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으로 와닿는 기능, 아무래도 게임에서 DLSS3 옵션 활성화겠죠.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임에 한해서 상당한 그래픽 퀄러티와 프레임 차이를 보여주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70ti 본연의 충실한 성능을 이렇게 잘 보여주다 보니까 RTX 4000번대 라인업 전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많은 출고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60이나 4060ti에 대해서 출시가 됐을 때, 출시가 전에 이거 뭐냐 이거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시대 라이너를 판매해도 결국은 엔비디아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인지라 이 안에서의 갑론을박, 우리가 엔비디아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작에 활용된 케이스와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사의 노스 메쉬 초크 화이트 색상의 모델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도 가전이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중앙에 이 우드 재질의 패턴으로 거실에 DVD 레코더를 놓는 자리를 대신해서 벽걸이 스마트 TV 옆에 딱 놔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인테리어적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케이스 가격이 22만원 정도로 20만원 살짝 넘는데, 전면 패널에 이 원목이 천연 원목 소재라서 그런지 가격대는 살짝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적 요소를 감안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판매고를 지금 올리고 있는 케이스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원 장치는 쿨러마스터의 G800 골드 제품을 활용해서 빌드를 마무리했습니다. 골드 인증 제품이니만큼 전원 50% 로드 구간에서 90%의 효율을 보여주는 제품으로서 그만큼 에너지 전환 효율이 우수하다는 걸 의미하고 전력 누수가 적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달에 좀 하드하게 게임을 하시고 컴퓨터 사용 시간이 좀 길다면 전기세 아낄 수 있는 게 좀 보입니다. 파워 자체에는 과전압이라든가 과전류 보호 등 총 6가지의 보호 회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장기간 운용에 따른 안정감 있는 컴퓨팅이 가능하게끔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에 하나 파워 서플라이가 AS가 발생이 된다, 고장난다 하더라도 총 7년간의 보증 수리 기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컴퓨팅 전체 그 수명 연한 구성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게임용 컴퓨터 구입 및 견적 문의는 상단 카카오톡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엔드유저분들의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셨은 만큼 최상의 품질로 꼼꼼하게 제작해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트컴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